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방송통신대 연합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1부에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 결승전이 진행이 되겠고요. 2부에는 토론대회 및 논문 공모전 시상식으로 나뉘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대회 결승전은 중등부와 고등부 그리고 대학생부 3개 부문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심사위원 대표 사영준 교수님께서 심사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사영준입니다. 심사위원분들 대표해서 간략하게 심사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주장의 근거가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장 많이 되실 텐데 준비하신 거 잘 이렇게 발휘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심사 기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각 부문에서 훌륭한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 중등부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경기의 진행은 한빛토론문화센터 허연수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중등부 결승전 참가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짤국돌팀의 박성현, 최서진 학생, 그리고 클레버팀의 이혜서, 최여지 학생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대회 진행을 맡은 허연수입니다. 중등부 토론대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토론대회 찬성 반대 입장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반대 입장 결정에는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이재갑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의 이재갑 본부장입니다. 오늘 중등부 결승전 토론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AI 위험성을 막기 위해 AI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적정 수준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하는가입니다. 찬반 결정을 하도록 할 텐데요. 편의상 제 바로 옆에 있는 클레버 팀을 기준으로 해서 입장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레버 팀이 찬성으로 결정되었고요. 짤국돌 팀이 반대입니다. 네, 찬성 반대 입장이 정해졌으므로 본격적인 토론 대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긴장되시나요? 준비 잘 하셨죠? 마지막 경기, 그죠? 네, 토론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발언, 그다음에 교차 질문, 반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발언 사이에 작전 회의 시간 2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2분의 시간 동안 본인의 토론 경기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알림을 저희가 2분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힘내서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부터 모두 발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의 채용 시스템은 여성 관련 키워드를 감점 요소로 분류하는 차별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성별, 나이, 인종 등의 차별은 인공지능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이 범죄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디지털 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제작과 유통,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정비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 출입국 심사에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암호화된 여권 번호, 국적, 성별, 얼굴 정보 등 내국인 5,760만 건과 외국인 1억 2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정비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다음번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 모두 발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불을 발견한 순간부터 바퀴를 만들고 전기를 이용하기까지 각 시대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스스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과거의 혁신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인공지능 또한 이제껏 그려왔던 것처럼 막대한 이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경제 성장력 및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발전을 포기한다면 미래의 주 산업 분야인 AI 산업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큰 산업 발전을 거친 선진국들이 전 세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아직 발전 단계에 머물러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처럼 우리나라가 자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규제한다면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에 주력을 쏟아 그 분야의 선두를 달리는 국가들의 윤리적 규제 때문에 과거의 기술에 머물러 있을 우리나라는 미래에 더 발전하기 힘들 것입니다. 둘째, 암시장 형성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시장 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이에 암시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암시장은 규제와 세금 부담을 모두 감당하는 합법적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공정거래법과 형법의 조항에 위반됩니다. 또한 암시장에서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부작용 해결과 발전 과정에서 관련된 타 분야의 기술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교육 분야 등 기술 등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 교수 마이클 네비츠키의 인공지능 지능형 시스템 가이드라는 책과 로러나 외 7명이 2023년에 MDPI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의 기술들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주제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작전 회의 시간 2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은 각 자리에서 작전 회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다음으로 다음으로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부터 교차 질문이 있겠습니다.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가 교차 질문해 주시고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차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정보를 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공지능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규범을 위반한 기업이나 그것을 진행한 공적 기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AI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잘못이더라도 그것이 결국 AI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라면은 그것은 AI로 인해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2019년 출입국 심사에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암호화된 여권 번호, 국적, 성별, 얼굴 정보 등 내국인 5,760만 건과 외국인 1억 2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찬성 측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근거입니다. AI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정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차별 문제로 아마존 여성 취업의 예시를 드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차별 문제는 그것을 잘못 입력한 아마존 기업의 잘못이고 인공지능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2020년까지 얼굴 인식 기술이 공공 안전 및 범죄 예방에서 약 20억 달러의 기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차별 문제로 철폐한 뒤로 이러한 기회를 잃으면서 범죄 검거율이 약 10% 떨어진 결과가 있는데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아마존 채용 시스템의 예시는 일단 아마 데이터의 편향성을 네. 다음으로 찬성팀 교차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가 교차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팀 첫 번째 모두 입론을 한 첫 번째 토론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차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암시장이 발달할 것이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 기술까지 발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AI 규제를 강화한 국가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AI 규제를 강화한 국가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AI 발전을 자국에서 막게 된다면 자국만 막았을 시에 다른 국가의 경쟁력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국의 발전을 막은 국가가 해당 분야에서의 발전이 침체되게 됩니다. 2024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입법 절차에서 미국 규제 당국은 25개 AI 관련 규정을 통과시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포괄적인 AI 법안을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AI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대로라면 AI 규제가 강화된 미국과 EU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저해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도로 질문하신 건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 규제 당국과 EU는 포괄적인 AI 법안을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AI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반대 측의 주장대로라면 AI 규제가 강화된 미국과 EU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저해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AI 발전 네. 다음으로 반론 전에 작전 회의 시간 2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각 자리에서 작전 회의 2분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대 측은 국가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초래한다는 주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관련 제도의 정비와 기술력 향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 질의에서의 찬성 측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교차 질의에서 반대 측은 아마존 채용 시스템은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사람의 잘못이지 AI의 잘못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것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 문제이기에 사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또한 아마존은 데이터 편향을 고치려고 해봤지만 실패해서 결론적으로 시스템을 폐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찬성 측에게 AI를 개발한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AI가 오류를 범했을 시에 그 책임이 기업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결국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AI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한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곧 윤리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미국과 EU의 경우에 AI 규제를 한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너무 특정한 경우를 뽑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의 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연구에서 사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 결과로 당시 선두를 달리고 있던 줄기세포 연구가 침체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줄기세포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따라잡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또한 당시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야 중 하나였으나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서 침체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의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현재 미래 혁신 기술의 주요 요소가 되는 산업 분야의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무리 발언 전 마지막 작전 회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작전 회의 시간 총 2분입니다. 네, 각 자리에서 작전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부터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주제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그 책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에서 여러 형태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발 초기 과정 중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고 도전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물입니다. 사피엔스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발 하라리 교수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기술 발전에 있어서 도전적인 태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도전적인 자세를 차단하며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공지능의 규제에 대해 반대를 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규제했을 경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감소할 것이고 후회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국가의 눈을 피한 암시장이 형성되어 시장 경제를 흐리는 일과 동시에 공정거래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 측과의 교차 질문과 반론 단계에서 상대 측은 AI 문제는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라고 했는데 저희의 기업의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AI에 대한 문제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등한시한다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대 측은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측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상대 측께서는 EU 또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경쟁력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너무 특정한 사례를 한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줄기세포에 대한 주장을 함으로써 당시에 주목을 받던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측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적정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은 확실한 일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위험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반대 측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두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성이 알고리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킹, 딥페이크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화된 해킹 도구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탈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위험성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 문제, 범죄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도의 정비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적정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모두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중등부 결승전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결승전 함께 하셨습니다. 양 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설득력